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의 포화가 빗발치고 아군의 비명소리가 귀를 찢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장수는 자신의 등 뒤를 맡길 가장 믿음직한 부관에게 방패를 건네받았습니다. 장군님, 이 방패라면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부관의 확신에 참목소리를 믿고 장수는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적장의 칼날이 날아들자 그 철벽 같던 방패가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나갑니다. 알고 보니 그 방패는 적군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었고 부관이 건넨 칼은 손잡이가 썩어버린 불량품이었습니다. 장수는 적의 칼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믿었던 부관의 무능함에 등 뒤를 찔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와 똑같은 비극적인 느와르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주연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그가 모시는 주군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정청래 대표. 그가 야심차게 준비해 대통령에게 올린 선물,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 추천서가,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후벼 파는 트로이의 목마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거대 여당의 시스템이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알리는 조종이자 충성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무능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우화입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정청래 대표의 굴욕적인 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마추어보다 못한 여당 지도부의 충격적인 인사 참사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을 악몽의 이름, 쌍방울과 김성태를 소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의 진술을 스모킹 건 삼아 이재명 대표를 옥죄었고 지지자들에게 김성태라는 이름은 배신과 공작, 그리고 조작 수사의 아이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후보라며 추천한 인물, 전준철 변호사.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어 들어올 때부터 그를 밀착 마크하며 변호했던 이른바 쌍방울의 이 피자 적장의 참모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통령의 결백을 증명하고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특검 자리에 대통령을 공격했던 세력의 핵심 변호인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를 역사에 비유하자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장군님, 수군 통제사 참모로 왜군 장수 와키자카를 변호했던 사람을 쓰시지요 라고 청거한 꼴입니다. 이것은 코미디를 넘어선 호러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나중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실무진이 올린 명단을 관행대로 검토하다 보니 빈틈이 있었다. 관행이라니요. 참으로 편리하고도 게으른 변명입니다. 동네 조기축구회 총무를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중차대한 인사를 하면서 후보자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단 한 번도 검색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검색창에 전준철, 김성태 6글자만 쳐봤어도 그가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2일 초 만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몰랐다는 말로 용서될 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170 석거대 정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자인한 꼴입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이 명단을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명단을 보자마자 상당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나랑 장난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매기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법도 합니다. 대통령의 대응은 차가웠고 단호했으며 잔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부, 리젝트 했습니다. 여당 대통령이 여당의 추천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바로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야, 너네 일처리 못 믿겠다. 무능하다. 차라리 조국 내 당이 더 꼼꼼하고 믿을 만하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보다 더 뼈아픈 완벽한 손절이자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집권 여당이 인사 검증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에서 소수 야당인 조국 혁신당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평소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던 정청래포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잔뜩 위축된 어깨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빈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를 끼쳤다. 조선시대 신하가 임금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을 때나 쓰던 이 고어. 이 단어 하나에 170석 거대 여당 대표의 자존심은 구겨졌고 당의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지지자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 허탈과 공포에 가깝습니다.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 창은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정청래 뭐하냐? 엑스맨이냐? 김성태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해. 이건 지능 문제 아니냐? 지지자들도 다 아는 사실을 당대표랑 지도부만 몰랐다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더 나아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조국 혁신당 추천 인사를 받았겠냐. 정청래는 입으로만 충성하지 말고 제발 일 좀 똑바로 해라. 내부에 프락치가 있다고 해도 믿겠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템코나 엠팍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관행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무능한 겁니다.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 살림은 어떻게 챙깁니까?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고 당은 집만 되네요. 한심합니다라는 냉정한 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층 내부에서 세작, 즉 간첩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흉흉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의 적군이 아니라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칼은 방패로 맞고 피할 수 있지만 아군이 등 뒤에서 찌르는 칼, 무능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 추천 참사는 민주당이 현재 거대 의석수에 취해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해 얼마나 안일해져 있는지,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헐거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버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거르지 못하는 정당. 이런 정당이 과연 복잡하고 치열한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보며
그 뒤에 가려진 여당의 실력 없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컵은 깨졌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의 추천을 거부하고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안 세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앞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게 비록 내 당이라 할지라도 내 측근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겠다. 는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치에서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치명적인 무능으로 점철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보다 더 시급한 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책골을 차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시스템 개혁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야당보다 여당을 더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상황. 이보다 더한 정치적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덩치만 컸지 속은 텅 빈 거대 여당에 민낯일까요? 진실은 언제나 디테일 속에, 그리고 검색창 한번 두드려보지 않은 그 게으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